아직 다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먼저 앞에 계신 세 분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철들 무렵의 각본가 연출 맡은 정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쪽에 의자 있는 데 있거든요. 네, 네, 켜시면 되고요. 네, 맡은 기주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역을 맡은 하임경입니다. 아마 세 분은 많은 영화제에서 이렇게 지부 행사 진행하시는데 아마 무주영화제는 좀 기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소감도 좀 여쭤볼게요. 먼저 하현정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공간이 너무 신선해서 약간 강당 같은 느낌이네요. 상영이 어땠을지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제가 무주영화제를 세 작품째 오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제대로 GV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무주 영화제는 처음 와 봅니다. 근데 이 작품으로서는 여러분들 앞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장편 2장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무주 영화제에 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경 배우님께서 그 출연해 주셨던 그 경화의 딸로도 잘 왔었고요. 이번에 철들 무렵 세 번째였는데요. 첫 장편 이후로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과 배우님께요. 기본적인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각본도 쓰시게 됐는데 이 철들 무렵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경화의 딸이라는 영화의 이제 거의 막바지 촬영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작업과 그 간호를 이제 그 병간을 같이 이제 작업 병행해야 되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해소를 해야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이제 쓰게 되었고, 근데 마침 이제 초고를 보니까 너무 그게 감정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 화만 덕지덕지 묻어있고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이거를 영화로 찍었을 때 관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뭔가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머리를 좀 식히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각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질문들이 과연 이 가족 안에서 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떠올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4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과거라는 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 키워드에 이 영화가 점점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배우님께는 시나리오 갖고 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이제 맡으신 역할을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주홍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맡으신 나이 들고 죽음 앞에서 그냥 내 존재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작품에 임했던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관객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주위의 그런 비극적인 안타까운 그 삶의 지혜로움을 좀 찾아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로드요. 저는 처음에 정성호 감독님이 이제 경활대 때 PD로 계셨어서 연이 있어서 직접 대본을 받았었는데 대본을 보고 제가 처음 울었던 작품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물을 짜내는 시나리오가 아닌데도 눈물을 짓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재밌는 포인트들도 가져가고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많이 못 본 것도 있고 정말 재밌는 영화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준비는 이제 정미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보시는 분들이 위화감 없이 진짜 주변의 일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점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제목이 주는 부분하고 연결시킬 때 또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들무렵이라는 제목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몇 번 지나다 보면서 그 제목이 결국에는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철들무렵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는 가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항상 제목을 끝까지 좀 고민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보는데 계속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 제목을 어울리는 걸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좀 책이나 뭐 시집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1장 챕터 소 제목이 철들 무렵이에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뭔가 괜히 딱 직관적으로 이것이 우리 영화 제가 쓰고 있는 이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딱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져서 그걸 이제 갖다 썼습니다. 허가면은 안 주시고 그냥 가져다 쓴. 네, 워낙 고전 그 작가님이시라 예, 1800년대 사람이시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배우님 때 이제 극 중에 이제 부녀 사이가 나오는데 사이가 안 좋은 때도 있고 사이가 좋은 때도 있고 근데 보시게 될 때 이제 연기할 때는 굉장히 이제 호흡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는 좀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하이מן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기주봉 선생님은 오빠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친했나 우리가? 저희가 근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진짜 가족 같은 모먼트들이 많았다라고 느끼는 작품인데 선배님이 워낙 또 전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단어 생각이 안 나요. 그 꼰대가 아니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권위의식이 없어요. 선배님이 권위의식이 없으시고 정말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친한 아빠처럼 대해주시는 게 연기에 정말 많이 묻어났다고 또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연습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감독님이 이제 부르시면 저희가 가서 신발신으로 다 리허설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그런 케미를 더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좀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자기 연습하는 거 보여주고 그런 휴식 자기 연기 보여주고 막 이럴 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서서 뭘 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 공감대를 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딸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보여준다는 이거 굉장히 입체적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병원 내에서 또 서로 간에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 입체적인 생각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면 쪽에 빛이 있어서 보이기는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나서 그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배우님 이제 오셨고 또 이제 다른 배우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캐스팅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되게 힘든 제작 여건에서 힘든 제작비로 이제 이 어떤 케미나 이런 거를 살려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두 분의 어떤 그 영상들이 좀 그려져 있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023년에 그 서울 노인영화제 홍보대사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너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이제 인쇄를 해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면서 좀 너무 작업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생님과 너무 작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이제 쿨하시게 이걸 이제 받으시고 옆에 놓으신 다음에 뭐 좋겠지 뭐 하고 뭐 소주 한잔 하지 하면서 그날 이제 낮술을 하면서 한 3명 정도를 까고 이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뭐 시간 되면은 그때 폐막식이었어요. 그래서 폐막식도 보고 가 하면서 갑자기 초대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폐막식에도 가면서 폐막식도 좀 보게 되는. 그러고 난 뒤에 한 3주 뒤에 대본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연락이 오셨는데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빠가 너무 딸한테 못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러지 않아.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이걸 좀 고쳐줘. 그러면서 아니다 선생님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사는 겁니다.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설득과 이제 이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선생님 캐스팅하게 되었고 윤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튼 경화달에서 너무 이제 좋은 호흡과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완전 새롭게 뭔가를 하는 느낌보다는 이 윤경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친숙함과 익숙한 걸 같이 탑재하고 간 뒤에 이 배우님께서 가지고 있는 좀 약간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윤경 배우님께서 그 전에 좀 안 보여주셨던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끄집어내서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해서 이제 배우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거나 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많이 건너뛰고 바로 작업적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배우님이랑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황우경 배우님 이게 감독님하고는 인연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이 좀 편하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훨씬 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나요, 감독님과? 근데 사실 그 경화달 PD로 계실 때는 저랑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지는 않았어요. 전혀 혜택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대본을 주시면서 갑자기 아이스 브레이킹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보자고 하셔가지고 자주 보고 처음에는 좀 집착이 심하시다. 대본에 대한 집착이 심하시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좋았고 이렇게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작품이라면 뭐가 됐든 난 막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원래 전작도 너무 제가 재밌게 봤었고 그래서 같이 한 작업이 정말 즐거웠어요. 감독님 말씀하신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네. 그러니까 저 혼자만 좀 착하게 했거든요. 기종훈 배우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기종훈 배우님도 이제 처음 감독님하고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였고 대본에 어떤 부분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또 보니까 감독님도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이제 저 영화라는 게 감독의 어떤 작품의 어떤 인물을 구축하는데 저는 그런 세상을 못 살아봐서 그런지 이게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나간 일이라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기억을 막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 끝나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제 편집하고 막 이러면. 근데 연락 오랜만에 드렸더니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정승호입니다. 그랬더니 정승호? 정승호가 누구지? 아, 저희 철들무렵 같이 했던 정승호입니다. 아, 그래, 철들무렵 잘 지내나?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제 존재를 알려드려야. 아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처음 몇 번, 한두 번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이건 누구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많은 관객들이 자기 주위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롭게 객관적인 입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GV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기종호 배우님하고 GV를 한 적인데 그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감독님께 기종호 배우님 말씀 없으시고 도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줄에 먼저 계신데 앞줄 받고 나서 뒤쪽으로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중간에 어린 조카 아이의 시점으로 포커싱 돼서 어른들이 갈등 대화를 응시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마음 깊이 와닿았는데 그 장면들에 대해서 감독님의 연출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거라는 틀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옥남이라는 캐릭터가 과거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관택 그리고 정미 그리고 이제 철택이 어떻게 보면 아웅다웅 이제 현수까지 이제 계속 뭔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누군가는 이들의 어떤 군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직관적으로 우리의 밑세대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동민의 어떤 시선으로 어른들의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군상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게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쓰고도 그렇고 영화를 완성한 뒤에도 약간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되게 하나의 공포 영화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되게 토렌 매너를 막 그렇게 진지하고 무겁게 잡진 않았지만은 이걸 다 보고 난 뒤에는 굉장히 좀 이거는 누군가한테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겪었던 일이고 혹은 이제 겪고 있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사실 점점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점점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돌봄이라는 키워드 혹은 이제 내가 사회적 역할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동민이라는 캐릭터가 이 가족을 바라본다면 이 이후의 어떤 가족의 풍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떨까라는 존재가 이 영화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동민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이제 그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이 어른들의 군상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중간쯤에 손 들어주신 분 계셨는데 손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잘 나옵니다. 우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눈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고 30대를 곧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 꿈이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미라는 캐릭터에 되게 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정미라는 캐릭터가 맞닥뜨린 현실이 되게 녹록지 않잖아요. 꿈에 대해서 가족에게 이해받지도 못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일이 뭔가 잘 풀려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맨 마지막 엔딩에서 이제 그 귀신으로 등장한 엑스트라 연기를 하는 자기의 이제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영화 혹은 이제 뭐 배우님의 어떤 생각이실 수도 있고 그
그런 뭔가 연기를 하시면서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걸 직업적으로 하시면서도 그게 항상 즐겁거나 괴롭지만, 그러니까 즐겁거나 뭔가 행복하지만은 않을 텐데 그런 걸 계속해 나가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게 캐릭터로서일 수도 있고 그 정밀한 캐릭터로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배우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좀 궁금했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깊이 있는 질문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정미라는 캐릭터가 저의 실제 정말 저를 갖다가 썼다고 느껴질 정도로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무명 시절을 계속 겪고 항상 오디션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당연히 힘들 때도 많았고 그리고 작품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잘 해나가고 있을까? 늘 의심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결국에 모여서 저를 계속 철이 들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거에 저의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나 저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저의 또 일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귀신 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정리에게 인사를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제 과거와 그리고 또 다가올 수 있는 내 미래에게 인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동력도 그런 나의 과거를 미워하고 완전히 떠나보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지나고 나면 또 나의 모습이고 내가 사랑해야 받아들여야 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이 나를 철이 들게 만들고 또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 원동력을 삼는 것 같아요. 네, 철들무렵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질문과 답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앞쪽에 계신 네, 앞쪽 받고 뒤쪽 받는 거 하겠습니다. 네, 앞쪽 먼저. 네, 그럼 뒤쪽 먼저 드리면 네, 지금 제가 굴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하나만 해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연출적으로도 각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점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임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감병 기간 동안 얼굴이 점점 붓다가 이제 막바지에 거의 빵빵해지다시피 그 부은 그 모습이 엄청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는 약간 짜증 섞인 딸을 연기함에 있어서 캐릭터 세팅에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붓기를 제가 컨트롤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런 어떤 저의 근데 갈수록 피부에서 아마 부종이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팅도 감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좀 초췌한 세팅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선배님이랑 병원에서 촬영할 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시간도 없는데 찍어야 될 건 많고 근데 그걸 에너지 있게 계속해서 테이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스크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습을 봐주신 게 아닐까. 네, 아까 이쪽에 손 들어주시면 마지막으로 지금 받아보세요. 한 번만 손 들어주시는데 여기 앞쪽에 계세요. 앞줄에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네. 잠시만요. 왼쪽 접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감독님께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막바지에 나레이션이었는지 자막이었는지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그 벌레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좀 반갑기도 하고 되게 마음에 푹 들어와서요. 감독님이 겪으셨던 벌레의 시간 중에서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인용은 하셨지만 본인에 대해서 저의 모습에 네. 이게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병원
내서 서로 물론 이렇게까지 저희가 막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때 서로 밑바닥을 막 봤거든요. 이 감옥 같은 이 30일을 그 좁은 거의 1평 남짓된 그 안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 벌레의 시간이었나 봐요. 저도 벌레가 되고 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지만 예, 시간. 예.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밑바닥을 보는 시간들이 오랜만에 거의 30 넘어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야 같이 살 때 본의 아니게 서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 커서 독립한 뒤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놀랍게 느껴졌고 저희 아버지도 놀라셨고 그러면서 좀 약간의 그것을 이제 좀 약간의 뭐 변화?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아 선생님의 소설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그 나레이션을 쓰긴 했지만 벌레 시간을 증언해야지 벌레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매칭을 시키고 싶었던 음악이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장면 때문에 거의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주봉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마지막이에요? 네, 시간이 다들 저희 끝내야 돼요. 네. 작별 인사. 마지막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끝이다 그러면 바로 뒤돌아서는 시작이다 하는 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사에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인데 또 이렇게 더운데 나와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나중에 9월달쯤에 저희가 개봉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날 아주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에 좀 힘겹게 쓰고 힘든 사람들과 힘들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그래도 힘들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봐주셨다면 9월 초 중순에 저희 영화가 개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널리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무주에서 우리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자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앞에 계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